저도 태풍 예보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10일 전에 이렇게 허리케인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22일에 메이저 허리케인이죠. 샌디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 태풍이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카리브해 국가에 큰 피해를 준 다음 이상진로인 미국 동부로 상륙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최저 기압이 940헥토파스칼에 일본 평균 최대 풍속이 시속 185km, 폭풍 직경이 1600km에 이르면서 이 반경은 종전 기록을 깼죠. 북대서양 사상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이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동 경로를 알아보면 10월 22일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탄생한 샌디는 24일에는 자메이카 남쪽에서 태풍으로 발달했죠. 그리고 밤에 자메이카의 킹스턴에 130km 시속입니다. 강도로 상륙을 했고요. 자메이카에 피해를 준 샌디는 카리브해로 진출하면서 25일 새벽에 쿠바에 상륙하기 직전에 시속 175km로 3등급 허리케인이 됩니다. 쿠바를 강타하면서 약화되었던 샌디는 바다로 넘어서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고 플로리다로 향하다가 27일에 방향을 북동진으로 바꾸었죠. 폭풍 직경이 1600k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륙하지도 않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지에도 아주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북동진하던 샌디는 29일 낮에 방향을 북서쪽으로 바꾸면서 30일에 뉴저지 주 남부 해안에 상륙을 했고요. 10월 31일 오후에 소멸했던 태풍입니다. 이 위성 애니메이션은 샌디가 대서양 남서부에서 북쪽으로 미국 북동부로 나가는 과정과 25일에 발령된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궤적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줬던 자메이카는 24년 만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메이카 전역 중 70% 이상 지역이 정전이 되었고 한 명 사망의 피해액은 215억 원 정도였고요. 직접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경로 우측에 위치해 있던 아이티는 500mm가 넘는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52명이 사망하고 2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웃나라죠. 도미니카 공화국은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에 상륙을 했는데요. 1만 5천 차가 파괴되고 4만 3천 차는 지붕이 날아갔고요. 도시 대부분의 나무들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되었죠. 미국 동쪽 먼 해안으로 북상을 하다가 북동부의 뉴저지로 상륙한 샌디로 인한 피해는 147명의 사망자가 기록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망자들이 폭풍해로 인한 피해로 발생을 했는데 만조대라 밀물이 가세하면서 해일의 높이가 4에서 5m까지 올라 피해가 컸죠. 경제적인 피해는 67조 원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뉴욕시가 기록한 가장 높은 해일과 함께 300mm가 넘는 호우로 인해서 지하철이 범람되고 도시 전역에 전력이 차단됐고 로어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연계하는 휴게릭 터널이 침수되었습니다. 또 샌디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고기압과 부딪히면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의 애펄레치아 산맥에 75cm의 폭설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태풍의 범위가 너무 커서 미국 동부 전 지역에 영향을 줬던 것도 피해가 커졌던 원인이기도 하죠. 첫째, 해수온도의 상승 때문이었는데요. 태풍은 해수온도 27도 이상의 경우 세력이 강화되죠. 텍사스 공학대학의 캐서린 헤이오 교수는 대서양 평균 해수온도가 100년 전보다 약 0.8도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허리케인 샌디는 카리브해에서 더욱더 발달하면서 멕시코 만류를 타고 북쪽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해일이 예상보다 높게 밀려오면서였는데요.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마이클 맨 기후학과 교수는 뉴욕 주변 해수면의 수위가 100년 전보다 약 0.3m 높아졌다고 밝혔고요.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는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뉴욕에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엄청난 홍수가 3년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허리케인 샌디는 북동진하다가 서쪽에 미국 북동부 지역인 뉴저지로 급격하게 경로를 바꿨는데요. 보통 허리케인은 북진하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 피해 없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샌디 같은 경우에는 그린란드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샌디의 북동진을 막으면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 수밖에 없었다라고 미국의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그린란드의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발달했던 것은 극지방 온난화로 인해서 고기압 영향이 확대되었다고 럿거스 대학의 제니퍼 프란시스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로 접근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 대선 후보 등등 여러 대선 후보의 연설이 줄줄이 취소가 되었고요.
미국에 큰 피해를 주었던 허리케인 샌디는 태풍 리스트에서 영구 제명되었죠. 앞으로 샌디라는 허리케인은 만날 수가 없고요. 재미있는 것은 사라라는 이름으로 대치가 되었는데요. 사라라는 태풍은 1959년에 우리나라에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태풍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 해양대기청의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샌디의 이동 진로를 5일 전에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고 2013년 5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 예보 기술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예보로 미를 대피를 한 미국 북동부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태풍 예보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10일 전에 이렇게 허리케인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것,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